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또 빠졌는데, 해외 쪽 분위기 계속 안 좋죠. 미국의 지수가 51선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상당히 강했던 게 올해 들어서 애플이었는데, 애플이 올해 계속 올라갔다가 8개월 만에 하락하는 월간으로, 이걸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죠. 대장주가 빠지는 걸 투자자들은 부담스러워 할 거고, 또 이제 중국 증시도 오늘 초반에 좀 플러스 냈다가 이제 우리 증시 마감할 때까지는 다시 밀려버린 상태로 바뀌었거든요. 3150포인트 부근에도 계속 지지 테스트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오늘도 해결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매도를 유발하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도무지 이게 미국의 금리가 꺾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를 비롯한 주요 지표들이 돌아서는 또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같은 경우도 이게 계속 쭉쭉쭉 올라가야 고용시장이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는 느낌은 그렇게 들진 않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고용이 좀 식긴 했지만 아직까지 고용은 탄탄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지수를 플러스로 돌리는 데는 좀 어려움을 준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장중에 4.3% 넘어갔었죠. 미국 시장 넘어갈 때. 이게 이제 부담이 됐는데, 다만 이게 이제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빠졌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25% 정도까지 빠졌는데, 이게 이제 4.2%를 굉장히 저항으로 봤는데 이게 돌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4.2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시장 돌아갈 때 4.3으로 다시 올라가느냐, 4.2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이제 주초 우리 증시가 급반등 나오느냐, 어제 저점을 다시 결국엔 깰 거냐, 요걸 이제 가늠하게 될 겁니다. 이제 국채 금리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장중에 금리가 좀 밀리다 보니까 지수가 낙폭을 제한했고, 또 장중에는 플러스 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환율인데, 엔달러 환율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지금 개입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엔달러도 좀 개입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145.5엔 왔다 갔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145 밑으로 쭉 빠지게 되면 이제 환율도 좀 진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빠졌을 때만큼 더 빠지면 좋았는데 음봉이긴 한데 꼬리를 또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330원 초반 막 이렇게 좀 내려가서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빠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환시장하고 금리가 좀 돌아섰다라는 거, 악재 3대장 중에 이 두 개가 이제 중요한 변수인데, 일단 두 개는 좀 빠지는 조짐이 나왔고, 요게 이제 지수 낙폭을 그나마 좀 줄여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중국 뉴스 오늘도 계속 나왔죠. 개장하기 전부터 헝다가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했다더라.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자산 딱 보호해 놓고 그 돈 빌려준 사람들하고 협상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부채를 좀 연장해 주던가 깎아주던가,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갚는 기간을 더 쪼개주던가, 이걸 갖다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먼저 조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겠다. 근데 저런 단계로 넘어간 거 봐서는 중국 당국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파산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좀 놀라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있었고, 그러나 저 뉴스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당국이,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위안화 시장 끌어올릴 때 개입하는 방식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해외에 있는 국영은행 동원해가지고 일제히 달러를 확 동시에 팔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환율을 떨어뜨리게끔 하는 방식을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이번 주에 시행이 됐나 봐요. 런던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시행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환율이 좀 내려갈지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초반에 괜찮았다가 이제 밀려버리면서 코스닥의 발목을 잡았죠. 사실 저 실형은 이미 나온 재료라서 저거 가지고 새삼스럽게 빼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요게 핑계대서 요게 오늘 코스닥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 날 수도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KB증권인가요? 거기서 올해 3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30% 정도 이익이 더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와서 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세계 1위를 애플한테 빼앗길 것 같다라는 보도라서, 요게 이제 또 삼성전자 발목을 좀 잡은 것도 지수가 좀 부담스러워했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담에도 이 선물은 역대 최대입니다. 제가 영끌 그런 표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영끌 단위를 넘어가서
역대 최대. 저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프링을 있는 대로 당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 놓으면서 위로 팡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스프링이 거기다 터져버리면 내 손만 당기고 있는 손이 다쳐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을 하거나 내가 다치거나라는 쪽인데, 일반적인 경우는 지수가 급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미 떨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례적으로 거기 상태에서도 계속 매도가 좀 희한하게, 아마 환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더 많이 빠졌으면 저게 좀 바뀌었을 건데,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이제 셀트리온 매수한 게 좀 있었고, 뭐 전차 좀 매수한 게 있었고요. 하여튼 뭐, 그리고 조선주 좀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PCB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다음에 금융주 좀 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그러니까 셀트리온 합병 이슈를 좀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이제 그 종목들 매수하고, 로봇주들, 다음에 이제 IT 계열의 종목군들을 좀 담았고,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한동안은 제약주를 좀 담았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반도체 계열의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단의 한 3분의 1 이상이 반도체 계열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좀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주중반 이후에 HBM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를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 정리해 보면, 미국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인데 이 기본 옵션에다가 최근에 이제 그 제로데이, 그러니까 하루 만기가 24시간이 안 되는 옵션 거래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 옵션이 소화되고 나면 포지션이 새롭게 잡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으로 또 잡힐 거냐, 이제 밑으로 해먹었으니 올려버리자. 이게 이제 다음 주 잭슨홀 미팅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 대형주들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좀 오늘 이제 장중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뭐 연결지어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월간 하락한 애플. 지금은 애플의 주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동안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날부터는 이제 애플이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을 줘야 투자자들이 이거 포지션이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관이 12일 연속 매도 중입니다. 근데 기관 중에서 매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금융투자가 전체 기관 매도의 3분의 2가 금융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 선물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이 바뀌려면 환율과 금리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현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환율이 좀 바뀌게 돼서 오늘 미증시 돌아갈 때도 빠지게 되면 다음 주에 기관들이 또 매수로 바뀔 수도 있어서 이제 요 구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중국 소비주 중에도 화장품, 이번 주 HBM이 제일 강했죠. 그다음에 보험주가 약간 올라가는 정도. 예, 그 외에는 뭐 개별적인 종목별로 다 달라서 특정한 업종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겁니다. 어제 차트가 좀 의미 있는 차트가 나왔는데, 뭐냐면 꼬리가 되게 하락하다가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 저 아래 꼬리 길이라는 건 뭐냐면 저점 대비 종가가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이걸 아래 꼬리 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한 1% 전후까지 꼬리가 달리면 그 이후에는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걸 좀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말로 차표로 보면 어중간한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7월에 큰 하락 나오고 아래 꼬리 긴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거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이 바닥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한 건 아니지만 급반등, 급하락, 급반등 이렇게 됐지만 결국엔 이게 바닥이 됐고, 작년도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하락 나오고 꼬리 달고, 여기서 이제 한번 실패했죠. 꼬리 달고 길게 꼬리가 달고 올라가서 급반등, 큰 음봉. 근데 어쨌든 지저분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갔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도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날 되게 싼 양봉 나오고 쭉쭉쭉 밀고 올라가면서 되게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가 이게 나왔고, 어제 나온 상태에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저점을 깨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는 저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고, 이 반등이 나오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무슨 50포인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법 큰 반등이 나와줘야 바닥이 나왔다는 게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큰 반등이 과연 나올 거냐. 만약에 안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투자들은 저 아래 꼬리가 저점이었구나라고 안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화 중에 큰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면, 저점은 목요일에 쳤구나. 아니면
저 밑에까지 한번 또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어서 요 기준을 보시면서 패턴상 그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이제 뭐 차트가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게 이제 그대로 신뢰받을 수 있는 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차티스트는 아닌데 근데 이런 것들이 가끔 특징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서 이제 가짜 바닥이냐 진 바닥이냐 요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해 볼 만한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게 바닥이었다라고 단정하자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올 때 이게 나와야지만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니까 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제가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제가 좀 PPL 같은 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좀 이왕이면 좀 꼭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